제 이름은 김정호, 올해 59세입니다. 약국을 운영하고 있고 아내와 함께 딸 하나를 정성스럽게 키워왔어요. 우리 딸 수정이는 올해 29세로 서울대 약학대를 졸업하고 강남에 있는 대형 약국에서 관리약사로 일하고 있어요. 정말 자랑스러운 딸이죠. 2년 전 딸이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소개해준 사람이 바로 이준호였어요. 나이는 딸보다 3살 위인 32세, 의대를 졸업하고 강남에서 가정의학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어요. 아버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성실하고 똑똑하고 의사라니까 정말 든든해요. 딸이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대가 됐어요. 처음 준호를 만났을 때의 인상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키 180cm의 훤칠한 체격, 잘생긴 외모에 의사라는 직업까지 정말 딸에게 과분할 정도로 좋은 조건이었어요. 당시에는 자세히 묻지 않았어요. 딸이 좋아하니까 그걸로 충분했거든요. 준호 군은 어느 대학 나왔어요? 아, 의대 나왔어요. 구체적으로 어느 의대인지는 말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의사라는 것만으로도 믿음직했어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수정이에게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의도 바르고 말도 정중하게 잘하더라고요. 준호군, 수정이를 잘 부탁해요. 네, 아버님. 수정이를 정말 아끼고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정말 믿음직한 사위감이라고 생각했어요. 몇 달 후 양가 부모님이 만나는 자리가 있었어요. 준호 아버지는 대형 건설회사 임원 출신이고 어머니는 대학 교수였어요. 집은 강남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준호가 강남에서 의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환자들이 많아서 바쁘답니다. 아, 그렇군요. 젊은 나이에 개원하다니 대단하네요. 준호 어머님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준호 의원 차려주느라 고생 좀 했어요. 하지만 아들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솔직히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 딸을 정말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수정이가 정말 예쁘고 똑똑하네요. 우리 준호가 복이 많아요. 약사라는 직업도 정말 좋고 성격도 차분하고 양가 부모님 모두 만족스러워하며 결혼을 적극 지지했어요. 작년부터 본격적인 결혼 준비가 시작됐어요. 양가에서 비용 분담을 상의했어요. 예전과 달리 요즘은 반반씩 하는 게 일반적이니까요. 준혼에서 신혼집 전세금 절반과 예물과 가구를 부담하고 저희는 예식 비용과 전세금 나머지 절반을 부담하기로 했어요. 신혼집은 강남 아파트 전세 5억 원짜리로 정했고 저희가 2억 5천만 원, 준혼에서 2억 5천만 원을 내기로 했어요. 웨딩홀 비용과 식사비는 저희가 부담하기로 했고요. 수정아, 정말 좋은 사람 만났구나. 딸도 정말 행복해했어요. 결혼 준비하는 내내 밝은 표정이었거든요. 결혼식은 3월 첫째 주 토요일로 잡았어요. 강남의 유명 호텔 웨딩홀에서 하기로 했고요. 청첩장도 이미 한 달 전에 다 돌렸어요. 친척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200명 정도 되는 하객들이 참석 예정이었어요. 신혼집 가구도 이미 다 들여놨고 가전제품도 새로 샀어요. 냉장고, 세탁기, TV, 에어컨 등 2천만 원 정도 들어갔다고 들었어요. 이제 정말 며칠만 있으면 우리 수정이가 시집 가는구나. 기대 반 걱정 반으로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꿈에도 몰랐어요. 이 모든 게 3일 만에 물거품이 될 줄은. 결혼식 3일 전인 수요일 오후였어요. 약국 일을 마치고 집에 와보니 아내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더라고요. 여보,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이야? 수정이한테 전화 왔는데 목소리가 너무 이상해서.
그때 수정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빠, 딸의 목소리가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울고 있는 게 전화기 너머로도 느껴졌어요. 수정아, 무슨 일이야? 왜 울어? 아빠, 결혼 못해요. 결혼 취소해야 해요. 뭔 소리야? 3일 후가 결혼식인데. 준호 오빠가 바람을 피웠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뭐라고? 바람이라니. 다른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랑 살고 있어요. 아파트까지 사줬다고. 딸이 울면서 털어놓은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준호가 바람을 피운 상대는 강남의 한 룸살롱에서 일하던 여자였어요. 이름은 민지, 26세라고 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준호가 그 여자를 위해 아파트를 사줬다는 거였어요. 서초동에 있는 2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말이에요. 아빠, 그 여자도 준호 오빠가 결혼한다는 거 다 알고 있었대요. 뭐라고? 결혼해도 계속 만나자고. 그 여자가 준호 오빠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결혼을 앞두고도 그런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고 했다니. 그런데 딸이 말한 건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아빠, 더 심한 게 있어요. 더 심한 게 뭐가 있다는 거야? 준호 오빠가 나랑 사귀기 전부터 그 여자랑 살고 있었대요. 이미 2년 넘게. 저는 그 순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럼 처음부터 너를 속인 거잖아. 네. 저는 바보처럼 아무것도 몰랐어요. 딸에게 어떻게 그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물어봤어요. 수정아, 그런데 어떻게 알게 됐어? 준호 오빠 친구가 말해줬어요. 양심상 그냥 둘 수 없다고. 준호의 의대 동기였던 박 이사가 딸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던 거예요. 수정 씨,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이걸 모르고 결혼하면 더 큰 불행이 될 것 같아서. 박 이사는 준호가 룸살롱에서 민지를 만나서 동거하고 있던 사실을 알고 있었대요. 그런데 준호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고민하다가 결국 딸에게 알려준 거였어요. 박 이사는 단순히 말로만 한 게 아니었어요. 증거까지 있었어요. 수정 씨, 이거 보세요. 박 이사가 보여준 건 준호와 민지가 함께 있는 사진들이었어요. 이건 지난달에 제가 우연히 찍은 거예요. 준호가 그 여자랑 서초동 아파트 앞에서 나오는 걸 봤거든요. 그리고 그 아파트 등기부등본도 있었어요. 이 아파트 소유자가 이준호로 되어 있어요. 2억 5천만 원에 작년에 샀더라고요. 박 이사는 준호가 의심스러워서 며칠간 따라다니면서 증거를 모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건 그 여자가 일하던 룸살롱이에요. 제가 확인해 봤는데 민지라는 이름으로 3년간 일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물증들을 본 딸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지. 전화를 끊고 딸을 만나러 갔어요. 딸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2년 동안 사랑했던 사람이 처음부터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에 완전히 절망한 상태였어요. 아빠, 저 정말 바보예요. 어떻게 눈치도 못 챘을까요? 수정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놈이 나쁜 거지. 딸을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동안 얼마나 행복해 했는데, 결혼 준비하면서 얼마나 설레어 했는데, 그리고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놈이 감히 우리 딸을 이렇게 가지고 놀았다고?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긴급 회의를 했어요. 여보, 어떻게 할까? 결혼식이 3일 후인데. 당연히 취소해야지. 그런 놈과 결혼시킬 수는 없어.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산더미 같았어요. 이미 돌린 청첩장 200장, 예약한 웨딩홀, 신혼집 전세금과 가구들, 하객들 식사비, 패백 준비물들. 여보, 손해가 얼마나 될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우리 딸 인생이 더 소중하지.
그래도 현실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최소 5천만 원 이상의 손해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준호를 직접 만나기로 했어요. 준호야, 나와서 얘기 좀 하자. 아, 네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준호는 아직 자신의 비밀이 들통났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았어요. 너 수정이한테 할 말 없니? 예. 무슨 말씀이신지. 이놈아, 다른 여자랑 살면서 우리 딸한테 뭔 짓을 한 거야? 그제서야 준호의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아, 아버님. 그게 어떻게. 준호는 처음에는 부인하려고 했어요. 아버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오해? 증거가 다 있는데 무슨 오해야. 박 이사가 제공한 사진들과 메시지들을 보여주니까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어요. 그러자 준호가 뻔뻔하게 변명을 시작했어요. 아버님, 그 여자는 그냥 잠깐의 실수였어요. 잠깐의 실수? 2년 넘게 같이 살았는데? 아버님, 저는 정말 수정이를 사랑해요. 그 여자는 끊을게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결혼을 진행하려고 하다니. 끊을 거라고? 결혼 후에도 계속 만나자고 한 놈이? 그건 그냥 하는 말이었어요. 준호가 계속 변명만 하니까 저는 준호 부모님께 연락했어요. 사돈어른 만나서 얘기 좀 해야겠습니다. 아, 네, 무슨 일이시죠? 그날 저녁 양가 부모님이 만났어요. 저는 준비해간 증거들을 준호 부모님께 보여드렸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준호 아버님도 처음에는 믿지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사돈어른, 우리 준호가 설마. 여기 증거가 다 있습니다. 사진들,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하나씩 보여드리니까 준호 부모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런데 준호 부모님의 반응이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사돈어른, 이거 좀 조용히 넘어갈 수는 없을까요? 예. 준호 어머님이 한 말이었어요. 젊은 남자들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결혼하면 정신 차릴 텐데. 정말 기가 막혔어요.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돈어른, 이미 결혼 준비도 다 했는데. 취소하면 체면이. 준호 아버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양가에서 들어간 돈이 얼마인데요? 우리는 전세금 2억 5천만 원의 가구의 예물까지. 사돈댁도 예식 비용이랑 전세금 절반. 서로 손해본 것 생각해서라도 결혼은 예정대로. 저는 그 순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지금 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드님이 2년 넘게 다른 여자랑 살면서 우리 딸을 속였는데 그걸 조용히 넘어가라고요? 그래도 이미 준비한 것들이. 돈이 문제예요? 우리 딸 인생이 문제예요. 준호 부모님은 끝까지 체면과 손해만 걱정하더라고요. 사돈어른, 우리 준호가 앞으로 잘할 텐데. 한 번만 봐주시면. 봐줄 게 뭐가 있어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저는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선언했어요. 우리는 결혼 취소합니다. 사돈어른, 그러면 손해는 어떻게 해? 손해든 뭐든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아내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여보, 갑시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준호 부모님은 끝까지 다시 생각해 보세요라고 말했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바로 취소 작업에 들어갔어요. 가장 먼저 웨딩홀에 연락했어요. 예, 김정호입니다. 3일 후 결혼식 취소하려고 하는데. 예? 3일 전에 취소시라고요? 그럼 위약금만 1,000만 원이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지불하겠습니다. 가장 힘든 건 하객들에게 연락하는 일이었어요. 이미 청첩장을 받고 참석 준비를 하신 분들이 200명이나 됐거든요. 안녕하세요, 김정호입니다. 정말 죄송한데
수정이 결혼식이 취소됐습니다. 예? 갑자기 왜요? 사정이 생겨서 정말 죄송합니다. 친척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한 명 한 명 전화를 걸어서 사과했어요. 친척들은 대부분 이해해 주셨어요. 정우야, 잘한 일이야. 그런 놈과 결혼시킬 수는 없지. 수정이가 많이 상처받았을 텐데. 괜찮나? 하지만 일부 친척들은 이미 준비한 거 취소하기 아깝지 않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데 차라리 결혼하고 나서 생각해 볼 것이지.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모든 취소 절차를 마치고 계산해 보니 저희 쪽 손실이 6천만 원 정도였어요. 웨딩홀 위약금 1천만 원, 저희 부담분. 신혼집 전세 위약금 저희가 부담 5천만 원, 전세금의 10%, 집주인이 강하게 나와서 준혼에서도 비슷한 손해를 봤을 거예요. 정말 큰 돈이었지만 딸의 인생을 생각하면 아깝지 않았어요. 딸은 그동안 집에만 있으면서 거의 먹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수정아, 밥 좀 먹어야지. 아빠,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눈에 띄게 야위어가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났어요. 김신의 딸 결혼식 취소됐대. 왜? 무슨 일 있었나? 자세한 사정은 말하지 않았지만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특히 딸이 더 힘들어했어요. 아빠,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요? 수정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당당해라. 준호는 그 후로도 계속 연락을 해왔어요. 수정아, 다시 만나서 얘기해보자. 아버님, 제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 가족은 아무도 받지 않았어요. 딸도 처음에는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빠, 준호 오빠가 정말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수정아, 사람은 쉽게 안 바뀌어. 특히 그런 인간은 더더욱. 준호 부모님도 몇 번 더 연락을 해왔어요. 사돈어른, 다시 한번 만나서 얘기해 봅시다. 우리 준호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기회를 한 번만 더.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끝난 일입니다. 결국 그분들도 포기하셨어요. 파혼 후 저는 준호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는 의사분들께 준호에 대해 알아봐 달라고 했거든요. 며칠 후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정호야, 그 친구 대학이 어디인지 알아냈어. 어디요? 땡땡 의대야. 그것도 편입으로 들어갔대. 땡땡 의대는 정말 이름도 모르는 지방 의대였어요. 그것도 편입이라니. 그리고 국가고시도 3번 만에 겁겨 붙었다는 소문이 있어. 3번이나요? 응. 그리고 레지던트도 제대로 못 끝내고 나왔다던데. 정말 충격이었어요. 딸에게는 마치 서울대 의대 나온 엘리트 의사처럼 행세했던 거였어요. 더 알아보니까 준호 의원의 실상도 엉망이었어요. 정호야, 그 의원 요즘 환자도 별로 없다던데? 예? 부모가 돈 대줘서 차려준 거 맞는데 운영이 안 돼서 고생하고 있다는 소문이야. 그럼 그동안 잘 된다고 한 건 다 거짓말이었네요. 그 친구 의대 다닐 때도 문제가 많았대. 어떤 문제요? 여자 관계가 좀 복잡했다고 해야 하나? 여러 명과 동시에 만났다는 소문도 있었고, 이런 얘기들을 들으니까 정말 화가 났어요. 우리 딸이 그런 인간과 결혼할 뻔했다니. 이런 사실들을 하나둘 알게 될수록 저는 치를 떨 만큼 분노했지만 동시에 더 두려워졌습니다. 우리 수정이가 이 모든 걸 알게 되면 어떻게 견딜까? 딸은 이미 준호의 배신만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는데 거짓된 학력과 그릇된 인성까지 알게 된다면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릴까봐 걱정이 됐습니다. 실제로 딸은 날마다 눈빛이 흐려지고 말수가 줄어들고
밥도 거의 손대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만 바라보거나 방 안에 틀어박혀 울고 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여보, 수정이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아요. 아무래도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내도 불안해하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 역시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지만 딸 앞에서는 괜히 억지로 웃어 보이며 말했지요. 수정아, 괜찮다. 너 잘못이 아니야. 세상에 내 편은 아빠밖에 없다는 걸 잊지 마라. 그러다 어느 날 딸이 새벽에 거실에 나와 제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빠, 저 이제 끝난 것 같아요. 다시는 아무도 못 믿겠어요. 그 순간 제 눈에서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수정아,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거야. 아빠가 내 인생 지켜줄게.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어요. 딸 혼자 이겨내긴 어렵겠구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강남에 있는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갔어요. 선생님, 저희 딸이 결혼 직전에 큰 충격을 받아서 네, 이런 경우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어요. 치료가 필요합니다. 딸은 주 1회씩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딸은 직장도 휴직하고 집에만 있으면서 거의 사람을 만나지 않았어요. 아빠, 저는 이제 결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수정아, 그런 소리 하지 마.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저도 걱정이 많았어요. 6개월 정도 지나니까 딸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직장에도 복귀했고 친구들과도 조금씩 만나기 시작했어요. 아빠, 오늘 친구들과 저녁 먹고 올게요. 그래, 좋아. 많이 만나고 다녀라. 딸이 다시 웃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다행이었어요. 결혼이 취소된 지 1년이 지나니까 딸도 완전히 회복됐어요. 아빠, 그때 결혼 안 한 게 정말 다행이에요. 그래, 이제 그렇게 생각하니? 네, 만약 결혼했다면 평생 속으면서 살아야 했을 텐데. 딸이 이렇게 말하니까 저도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 딸에게 새로운 인연이 생겼어요. 이번에는 중매로 소개받은 남자였어요. 변호사였고 나이는 딸과 동갑이었어요. 아빠,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 어떤 사람인데? 성실하고 진실해요. 그리고 과거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다 얘기해 줬어요. 이번에는 저도 더 신중하게 접근했어요. 그 남자를 여러 번 만나보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아봤어요. 정말 괜찮은 사람인 것 같네. 6개월 정도 사귀면서 지켜본 결과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작년에 딸이 그 변호사와 결혼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조용하게 가족들만 모여서 작은 결혼식을 했어요. 수정아, 이번에는 정말 행복하게 살아라. 네, 아빠. 정말 좋은 사람 만났어요. 지금 딸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이번 일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첫째,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 둘째, 딸의 행복이 돈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 셋째, 때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 6천만 원의 손해가 아깝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딸의 인생을 생각하면 정말 잘한 선택이었어요. 지금 딸은 정말 좋은 남편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사위는 정말 성실한 사람이고 저희한테도 너무 잘하고 있어요. 아버님, 항상 감사해요. 수정이를 지켜주셔서. 사위가 가끔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정말 뿌듯해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부모님들이 있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아무리 준비한 게 많고 손해가 클지라도 자녀의 행복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런 결단을 내리는 것이 진짜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을 지금도 가끔 그때를 생각해요.
만약 그때 준호 부모님 말대로 결혼을 강행했다면 어땠을까? 정말 끔찍한 상상이에요. 딸이 그놈과 결혼해서 평생 속으면서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때 제가 내린 결정이 정말 옳았다는 확신이 들어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딸의 인생은 다시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지금 딸이 행복한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빠,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아빠가 지켜주지 않았다면. 딸이 가끔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